네, YC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네요. 네. 축구대표팀 평가전 파라과이전이 시작이 곧 되죠? 8시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이제 칠레전에 이어서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이어집니다. 브라질을 상대로는 1대5로 대패를 했지만 칠레전 2대0으로 승리를 네. 했고요. 이제 파라과이전은 선수들 공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선수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시험을 해보게 되겠고 세 번째 경기이니만큼 좀 다득점 승리에 벤투 감독이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파라과이 또 브라질과 서로 비교 불가라고 보고 또 칠레와 비교해서도 약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일단은 피파 랭킹을 보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랭킹 1위니까 비교 불가한 게 맞는 것 같고요. 6일 만나 이제 칠레 같은 경우가 28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집트 만나잖아요. 네. 이집트가 32위인데 파라과이는 50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월 평가전 상대 중에서는 랭킹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또 네. 파라과이는 게다가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8위에 머물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역대전적에서도 2승 3무 1패로 좀 우리가 앞서 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이제 파라과이가 지난 2일에 일본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1대4로 대패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시차 적응으로 인한 좀 시차적이 안 된 상태였고 또 사실상 1.5군을 출전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몇몇 선수들이 합류를 하지 않아서 최상의 전력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과이 대표팀이 시차 적응도 됐을 테고요. 일본전 끝나자마자 바로 수원으로 와서 훈련을 진행을 했고 네. 용인대와 친선 경기를 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예열을 지금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본과는 좀 다른 모습을 파라과이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뭐 뉴캐슬의 알미론이라든지 발렌시아의 알레레테라든지 이런 유럽파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네. 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로 포진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선수 구성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요. 황희찬 선수가 칠레전을 끝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네. 군사훈련을 소화하기 위해서 입소를 했고 중원의 중심인 정우영 선수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지게 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 1시간 전에 현장에서 엔트리가 발표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손흥민, 황의조, 나상호를 최전방 3톱으로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황희찬 자리에 나상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중원에서는 권창훈, 백승호, 황인범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데 정우영 선수 자리를 백승호 선수가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 라인은 김진수, 김영권, 정승현, 김문환으로 구축을 했고 골키퍼가 오랜만에 조현우 선수가 나옵니다. 네. 지난 그 두 경기에서 선발 김승규 선수 사실상 벤투어의 골키퍼 원탑은 김승규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4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현우 선수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로 나오게 됩니다. 벤투 감독이 브라질과 칠레전을 봐도 그렇고 뭔가 이 경기를 꼭 이겨야겠다. 어떤 승패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을 펴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를 좀 점검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파라과이전도 또 선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보시면 훨씬 더 좀 이 파라과이전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전을 생각해서 쉽게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이길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기기는 그렇다고 쉬운 상대는 아니다. 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동기부여 면에서는 훨씬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승리는 할 텐데 네네네. 과연 우리가 선수 조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게 예. 봐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평가전 상대가 이제 이집트인데요. 이제 네. 여기에 살라가 못 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사실 살라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치를 때만 해도 한국행에 문제가 없겠거니 했었거든요. 네. 저도 현지에 취재했던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들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라고 국가대항전들을 치르고 있는데
이집트도 여기에 참가를 해서 살라가 기니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풀타임으로 뛰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손흥민 대 살라의 경기를 한국에서 보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니와의 경기 1대0으로 승리한 후에 이집트 감독이 살라가 부상인 상태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에티오피아전에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라의 부상 정도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축구협회 간에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할 텐데요.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이집트 축구협회로부터 살라의 방한과 관련해서 전달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살라가 휴식 후 이집트 대표팀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현지 정황도 있기는 해요. 네. 이 부분은 오로지 살라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우미 씨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 스포츠 취재를 해 오셨는데 네. 느낌상 살라가 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못 올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뭐한데 살라가 사실 자신의 SNS 계정에 휴양지에서 쉬는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의 몸 상태를 위해서라도 네. 좀 더 휴식을 취하는 쪽을 택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대한축구협회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 축구협회. 제가 알기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뛰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브라질 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 간에 어느 정도 계약이 있었다고 해요. 40 몇 분 이상을 뛰는 것을 계약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살라의 이집트하고는 그런 계약이 없어요? 지금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계약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네, 지금 계약 내용은 발표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브라질전이 끝나고 저도 네이마르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살라와 손흥민의 대결을 보고 싶긴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 득점 왕까지 됐는데 잉글랜드 축구선수협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이제 매 시즌 선수협회가 올해의 선수와 베스트 11인 올해의 팀을 뽑는데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 후보에 빠져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 베스트 11인 올해의 팀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또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뽑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대신에 공격수 3명은 살라와 함께 리버풀의 마네 그리고 호날두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올해의 팀 제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라야 공동 득점왕이니까 당연히 오를 거는 괜찮은데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가 손흥민 선수보다 5골이라고 적은 18골이었고 맨유가 리그 6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왜 호날두는 들어가고 손흥민은 빠졌냐 이러면서 팬들이나 영국 매체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이제 이 상황들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이 선수협회가 올해의 팀과 올해의 선수를 뽑는 선정 방식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팀뿐만 아니라 총 92개의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선수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팀원을 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을 해서 상위 6명을 후보로 선정하는 방식인데 때문에 이제 하브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호날두나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주장인 케인에게 좀 더 지지를 보냈을 거란 추측도 가능하고요. 또 투표가 시즌 종료 이전에 마감이 되면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득점한 프리미엄이 없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지 못한 게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도 역시 이 부분은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식의 얘기도 이제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 부분까지 얘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사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축구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손흥민 선수만큼 이렇게 월드스타급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의 실력에 대한 평가절하가 조금 있을 수 있었다.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선정 방식이 조금 불리했고 이 선수협회의 투표는 좀 인기 투표에 가깝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위권 경쟁이 아주 재밌어졌어요. 네, 한때는 1, 2간의 격차가 뭐 5경기까지 벌어지면서 SSG가 무난하게 정규리그 우승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SSG가 좀 타선이 주춤하면서 네. 지금 1위 SSG와 2위 키움의 격차가 2.5경기 차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키움의 2경기 차로 LG가 3위고요. 그 반 경기 차로 기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 순위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SSG는 9위 하나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순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앞선 6번의 승부를 보면 3승 상패로 팽팽했기 때문에 네. 또 두 팀 모두 승리에 지금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라 이 경기 무척이나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두 SSG가 좀 타선이 침체에 들어가면서 6월 들어서 2승 1무 5패예요.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 만약에 하나의 수입패를 당하고 키움이 광주 원정 경기를 모두 이기면 1위 자리 바뀝니다. 그래서 기아와 키움의 경기도 관심을 모으는데 키움은 지금 안정된 마운드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는 반면에 기아가 잘 나가다가 네. 좀 LG와의 경기 연패에 빠졌다가 어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기세면에서는 키움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LG는 두산과의 주말 대결 막 시작이 됐고요. NC 대 삼성, KT 롯데의 경기도 주말 3연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상위권 경쟁이 한층 더 격렬해지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빙상 연맹이 피겨 스케이팅 시니어 대회 출전 최소 연령을 지금까지는 15세로 네. 돼 있는데 이게 17세로 높이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제2의 발리에바 사태를 막기 위한 건데 예. 지난 2월에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시면 도핑 양성 반응이 발리에바가 나왔었는데 네. 이 선수가 만 16세란 이유로 어린 나이가 이제 도핑에 방패막이 됐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피겨계 안에서도 좀 만 15세의 어린 선수들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 굵직한 대회를 시니어 대회 출전을 해야 되니까 뭐 4회전 점프, 3회전 반 점프 이런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좀 정신적, 신체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발리에바 사건까지 터지면서 좀 그 나이를 높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적용되는 선수가 지난달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신지아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현재 14세니까 2026 동계올림픽 때는 17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고 이 17세 이상 출전하는 건 이제 2024-2025 시즌 다음 시즌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올림픽의 출전 나이를 좀 제한하는 것은 어린 선수들이 너무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다 하는 네. 점도 좀 고려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15세 이런 이제 이 선수들이 그때 기량이 그때부터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이긴 한데 막상 이제 선수들을 출전시켜 보니 이 선수들이 고난도의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15세부터 이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린 나이부터 연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렇겠죠. 정신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 예.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이런 선수 보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이제 기폭제가 된 게 발리에바의 지난 올림픽 도핑 그런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확실히 이렇게 법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